안녕하십니까. 즐겁게 배우는 시퀄 진행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예, 이제 드디어 절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분석 쪽, 셀렉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하위 커리, 서브 커리, 여기도 배웠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 문제 하나 이제 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분석 쪽이 아니고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복습하는 겸 제가 문제를 하나 이제 가져왔거든요.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차근차근 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요 바로 문제는 요겁니다. 생활 코딩이라고 이제 페이스북 그룹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올라온 이제 질문 내용이고요. 요 질문 내용을 먼저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질의를 만들어내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테이블이 이제 3개짜리, 3개가 있습니다. course, 그 다음 enroll, 그리고 student. 3가지가 있고요. 일부러 제가 이건 안 바꿨습니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보시면, CNO, 요게 뭐냐면 코스 넘버 같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 어떤 과목 수강할 때, C1, 2, 3. 그러면 요게 아마 CS, 컴퓨터 사이언스 쪽인 것 같고요. 다음 E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닉 앤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이런 거겠죠. 전자전기 공학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게 학점입니다. 몇 학점? 학점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어떤 부서 이제 학과 이름 아니면 조금 더 크면 이제 디파트먼트. 예. 그냥 단과 대학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 어느 부문인지 이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론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CNO가 여기, 즉, 요게 프라이머리 키고 요게 포린 키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스탠더드 테이블인데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이블은 요 두 테이블을 연결하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이제 SNO, 이게 바로 학생 번호입니다. 학번이라고 부르는 거. 임의로 그냥 습자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네임, 이름. 그리고 요게 이제 자기 소속한 학과 또는 학부가 되겠죠. 그 다음 몇 학년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이제 요 두 테이블을 요 일론 테이블이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SNO는 여기 스튜던트의 포린키, CNO는 코스의 포린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연결되고요. 그러면 요 학생이 예를 들어 SNO 100번 학생, 요 킴1이라는 학생이 C413을 이제 들은 겁니다. 학점은 A,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요거는 실제 어느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해서 성적이 어떻는지를 알려주는 거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3가지 테이블 관계를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 3가지 테이블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컴퓨터공학과 4학년 모든 학생이 듣는 과목을 이를 출력하는 겁니다. 즉, 4학년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등록된 4학년 학생이 모두 다 들은 과목을 뽑아내는 겁니다. 4학년 과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뽑아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4학년 과목이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전공 선택인 경우에는 듣는 학생도 있고 듣지 않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실제 질의를 좀 잘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이제 배우실 건데요. 제가 약간 반칙을 쓰겠습니다. 미리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리고 테이블에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그런 쿼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DDL, Create Table은 Data Definition Language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기 Insert Into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데 이건 DML, Data Manipulation Language라고. 어쨌든 요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뒤에 이어지는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요 내용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QL 튜토리얼 가서 try 누르시면 이 화면 나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제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하고요. 여기 보시면 요 course, enroll, student 테이블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요 타입이란 게 다 제가 임의로 대부분 텍스트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SNO 같은 경우는 인테저로 했지만요. 나머지는 다 텍스트로 했고요. 그 다음 실제 요거는 콜스의 데이터 5개. 그리고 인롤의 데이터가 9개. 그리고 스트런트 테이블 5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를 제가 실행을 하겠습니다. 뭐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됐고요. 한번 결과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요거를 제가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라우저 탭을 닫지 않는 이상 요 값들이 유지가 됩니다. 클리어하고요. 그 다음에 요 테이블 중에 예를 들어 스튜던트를 다 출력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대로 입력하는지 보는 겁니다. 예, 제대로 입력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뭘 하느냐면 잘 보시면 요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테이블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테이블이 실제로 특정 학생이 들은 과목을 다 정보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테이블은 어느 학생이 했는지 그냥 키만 가지고 있고요. 이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컴퓨터공학과 4학년 모든 학생이 듣는 과목 이력 출력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봐야 되느냐면 자, 컴퓨터공학과 4학년 학생이 들은 과목이 무엇일까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1번입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 바로 푸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제가 푼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번 장거는 뭐 알았어. 뭐 모든 학생 출력하기 전에 일단 4학년 학생이 들은 과목 한번 다 출력해 볼까가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뭘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요 테이블하고 요 테이블하고 뭔가 해야 되죠. 조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 뷰티파를 딱 누르면 자, 보시면 일롤 테이블의 CNO 그리고 일롤 테이블의 SNO 요거를 카운트를 합니다. 수를 세는 겁니다. 즉 요게 CNO가 뭡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CNO는 코스의 식별자죠. 그러면 요게 어떤 코스를 들었는데 그 들은 학생이 몇 명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조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 방식으로 조인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조인 온 이거 쓰셔도 되는데요. 저는 우선 옛날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조인 명령 보시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게 조금 더 익숙합니다. 자, 일롤하고 이제 스튜던트 요 두 가지 일을 조인하는 겁니다. 조인 조건이 뭐냐면 스튜던트의 SNO하고 일롤의 SNO가 같은 겁니다. 당연하겠죠. 요 테이블의 SNO하고 요 테이블 SNO 두 개가 같은 거를 조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 조건을 줍니다. 어떤 조건? 컴퓨터 4학년. 왜 이렇게 줬겠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컴퓨터공학과 4학년 모든 학생이 듣는 과목 일로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공학과 4학년 요 조건에 맞는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로 이제 묶습니다. 요 CNO 단위로 묶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과목에 몇 명 들었는지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집계연산을 쓰기 위해 가지고 그룹 바이 요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집계연산을 쓰겠구나 라고 벌써 눈치를 채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더 그룹 바이 그리고 집계연산 쪽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느는 겁니다. 즉 요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이어지는 수수는 아하 그룹 바이가 나오겠군 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셨으면 이미 시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석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기초가 튼튼히 다져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봤는데요. 요 디스팅트로 실제로 유일한 CNO만 가져오는 겁니다. 중복되지 않고 유일한 것만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전형적으로 과목이 여러 개가 표시되는 건 원하지 않죠. 동일한 이름이면 한번 출력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디스팅트를 붙였고요. 그 다음 실제로 요 과목당 몇 명이 수강 어떤 4학년 컴퓨터 4학년 학생이 몇 명 수강을 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룹 바이 한 다음 카운트를 내린 겁니다. 따라서 요 지리를 먼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리는 세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조인 연산 썼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해서 집계 연산 썼고요. 그 다음 디스팅트 이용해가지고 하나씩만 출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지 이 지리가 만들어지고. 자,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321 1명, 413 2명, 412 2명입니다. 그러면 다시 잠깐 우리 데이터로 넘어가 볼까요? 문제가 뭡니까? 컴퓨터공학과 4학년 모든 학생이 듣는 과목 이름을 출력하라고 했죠. 그러면 모든 학생이 몇 명인지를 한번 눈으로 한번 봅시다. 즉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키기 전에요. 먼저 눈으로 한번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세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걸 쿼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보시면 4학년 1명, SNO 100번, 또 4학년 2명, 100번하고 400번 2명이 있는 겁니다. 즉 2명이 듣는 과목이면 모든 학생이 다 들은 겁니다. 만일 하나가 더 있다면 3명이 되겠죠. 1명이 더 있다면 4명이 되겠죠. 이게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요게 힌트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요거는 1명만 들었죠. 그래서 4학년 전체가 들은 거 아닙니다. 요 과목은요. 아, 2명이 들었네. 요 과목은요. 아, 2명이 들었네. 그럼 요렇게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헤빙 기억나십니까? 한번 써보시죠. 자, 헤빙을 제가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쿼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그룹 바이까지는. 그런 다음 제가 어떤 조건을 더 붙입니까? 헤빙을 붙입니다. 즉, SNO 카운트가 2인 경우에 요거 나온 결과를 제한합니다. 왜 2가 붙었는지는 아시겠죠? 4학년 학생 2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 2를 하드코드하지 않고 쿼리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끝납니다. 서브 쿼리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뭡니까? 요 바로 2가 어떻게 나오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제 4학년 학생 숫자 세면 되잖아요. 그게 답니다. 자, 그럼 숫자를 어떻게 세느냐? 요거는 제가 쿼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체 쿼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선 같이 한번 보시죠. 뷰티파이 기능 상당히 좋죠. 뷰티파이를 하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좀 길지 않습니까? 예, 좀 깁니다. 물론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쿼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한 가지 우리가 더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떤 겁니까? 문제가 뭐죠?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과목 이름을 출력하라. 테이블 3개를 조인해. 이해가시나요? 왜 테이블 3개를 조인해야 되나요? 아까 요 2가지만 하면 우리가 학생하고 그 다음 여기 인롤 뭘 수강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이제 얻게 되면 학생에 대한 조건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과목에 대한 조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식별자밖에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과목 이름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테이블에 있습니다. 코스 테이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요 2개 가지고 조건을 얻은 다음에 여기 있는 C네임을 출력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기 코스 네임 보이시죠? 코스의 C네임을 출력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를 더 출력하기 위해 가지고 요 코스 조인을 하는 겁니다. 코스 조인할 때는 조건이 뭘까요? 요거하고 요거 요런 식으로. 즉 여기 있는 포린 키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프라이머리 키하고 조인한 다음 C네임을 출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요 부분까지는요. 조인이 하나 더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조인이 하나 더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할 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웨어 조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조인 코스 해가지고 인롤 CNO가 코스 CNO 그리고 요 코스의 해당하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코스의 이름을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름 출력하는 거 여러분들 조인 3개 쓰는 거 이제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빙 조건을 쓰는 겁니다. 아까 우리 SNO 카운트를 2로 했죠. 2. 근데 지금은 2가 아니고 실제 학생을 세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세려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조건 보이시나요? 집계 연산을 할 때 바로 집계 연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너 쿼리, 즉 하위 쿼리, 그러니까 서브 쿼리를 이용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다시 한번 쿼리를 집계 연산을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이해가시나요? 그냥 바로 여기서 한 번에 집계 연산을 할 수는 없어요. 나온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컬럼을 또 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셀렉트가 2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단합니다. 아까 4학년이고 컴퓨터 인 학생 그냥 세 요겁니다. 요거는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룹 바이 해가지고 요렇게 만든 다음에요. 그룹 바이에서 그런 다음 그거를 C로 만든 다음 요 카운트를 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SN어 카운트 아까 2가 나올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이걸 한 번만에 못한다는 거, 이걸 한 번만에 세우면 좋겠지만 그룹 바이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자체가 듣는 과목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학생별로 과목 몇 개를 이제 듣는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집계 연산을 해가지고 SNO를 딱 뽑아내면 좋겠지만요. 여기서 SNO는 요 학생이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쿼리를 못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한 형태의 쿼리를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시면 그냥 바로 에러가 날 겁니다. 요거 없이요. 그냥 요 그룹 바이 하지 않고 요거를 그대로 요 카운트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요 그룹 바이 한 결과를 다시 카운트하는 걸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요대로 넣으면 되죠. 예, 똑같이 나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C네임, 데이터하고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쿼리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쿼리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것만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카운트가 2가 나오죠. 그런데 요거를 지우고 요거를 그냥 제가 카운트 해볼게요. 요렇게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입으십시오.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걸 다시 그룹 바이 한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카운터를 하도록, 왜냐하면 이 결과를 카운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는 총 행 자체를 카운트하고 싶은 건데 요렇게 하면 이게 결과가 좀 달라지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SN을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예, 요렇게 되는데요. 요게 그룹 파일을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예,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2개하고 3개. 그래서 아까 결과가 2, 3이 나온 거. 근데 우리는 2, 3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요 100으로 묶인 거 1개, 400으로 묶인 거 1개가 2개가 있는 걸 원하는 거죠. 다시 그럼 그룹 파일을 제가 지우겠습니다. 실행하면, 예, 그러면 요거 결과가 2개, 즉 100 하나, 400 하나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이걸 카운트를 해버리면 요 100을 카운트 해가지고 2개 나왔고 400을 카운트해서 3개 나왔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아까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예, 요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100하고 400을 가져온 거를 2행을 카운트하니까 2가 나온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하나 둘씩 뜯어가면서요, 삭제해가면서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예, 그럼 오늘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문제가 뭡니까? 실전 문제입니다. 이렇게 테이블 3개가 있는데 이 테이블 3개를 다 동시에 조인하고요. 그 다음에 요 조인한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룹 바이 이용해가지고 결과들 이제 묶고요. 디스팅트 이용하고요. 그런 다음 서브 쿼리 이용해가지고 이제 카운트 해서 해빙 붙이는 것까지 꽤 복잡하죠, 쿼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가 어떻게 식으로 동작하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직접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 제가 한 거는 그냥 모범 답안으로 보시고요.
여기 제공하는 문제만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아, 여기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고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제가 푼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요. 맨 끝에 특히 요 마지막 이를 얻어내는 요 과정 한 번 더 같이 반복해 보시면 이해가 확실히 더 빨리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너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제대로 응용해 보셨죠? 예,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